여기 번성공방전에서 관우에게 패배한 후 붙잡힌 장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방덕. 조조와 30년을 함께한 맹장우금도 투항한 마당에 조조군에 합류한 지 불과 2년 남짓된 이 장수는 끝까지 투항을 거부합니다. 그는 결국 관우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는데 바로 이 사건이 관우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장비와 관우는 모두 촉한 멸망전에 사망했습니다. 이 둘은 유비군의 가장 중요한 두 장수로 유비와 생사를 함께하며 동고동락 한 사이입니다. 이들 모두 만인지적이라 칭해졌었던 당대의 호신이었습니다. 관우는 조공에게 보효하고 장비는 의로서 엄한을 놓아두었으니 아울러 국사에 풍모가 있었다. 그러나 관우는 강이자긍하고 장비는 혹인무나여 자신의 단점으로서 패망하게 되었으니 이수의 상례로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우, 장비는 유비와 함께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인생의 흥망성쇠를 공유하였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전혀 다른 결말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장비의 후손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왜 장비의 후손들은 생존이 가능했는지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장비의 두 딸은 모두 유선의 부인들로 촉한의 황후였습니다. 첫째 딸은 유선의 첫 번째 정비인 경의 황후입니다. 둘째 딸 역시 궁궐에 들어가 귀인이 되었는데 1년 후 언니인 경의 황후가 젊은 나이로 요절합니다. 이후 둘째인 장귀인이 언니의 뒤를 이어 황후가 되었습니다. 비록 유선이 위나라에 항복했지만 사마소는 유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촉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유선은 안락궁에 봉해져서 남은 여생을 편히 살다가 갑니다. 장황후 역시 촉이 멸망한 후 1년 뒤 유선을 따라서 낙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안락궁 유선을 따라서 안락궁 부인에 봉해졌습니다. 이렇게 장비의 후손들은 안락궁인 유선 밑에서 역시 특별한 지위를 누렸으며 위나라의 실권자들 역시 장비의 후손들을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비의 부인이 조이의 하우 가문의 일족으로 결국 장비와 하우 가문은 인척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장비는 하우연의 조카인 하우씨와 결혼하였습니다. 장비가 하우씨를 납치했다는 설과 정략적으로 결혼했다는 설 등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찌됐든 장비는 당시 13세였던 하우씨를 신부로 맞이하였습니다. 따라서 위나라의 장수였다가 촉나라로 망명해 촉의 거기장군이 된 하우연의 둘째 아들 하우패와도 인척이 됩니다. 장비의 사위인 유선 역시 마찬가지로 하우패와 인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우패는 유선 측에서도 매우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그에 걸맞은 많은 포상을 받으며 마침내 거기장군의 직위에 오릅니다. 거기장군은 주로 황실의 외척이 맡았던 직위였습니다. 조씨와 하우씨는 모두 친척 관계입니다. 비록 사마 가문이 고평릉 사변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하우 가문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우 가문은 여전히 조이 정권의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 가문은 하우 가문까지 모두 적대시할 수는 없었고 결국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촉을 정벌한 위의 장수들은 장비의 후손들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관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의 후손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지지해줄 만한 인척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삼국지 정사에 따르면 관우는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관평과 관응이며 딸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민간 전승에서는 관은병이라고 합니다. 연희에서는 관평이 양자로 나오지만 정사에서 관평이 양자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소설의 관색은 허구 인물입니다. 중무가 평화 유지를 위해 관우에게 결혼 동맹을 제안했고 관우는 중무를 깔보며 모욕을 주면서 제안을 거절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후 중무가 분노의 관우를 공격했으며 만약 제안을 수락했다면 관우가 죽진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인데 이는 낭설에 불과합니다.
그냥 중모는 관우의 급성장을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형주를 수복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절대 놓칠 인물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이후 관우는 북벌에 실패하고 맥성에 갇히게 됩니다. 촉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결국 여몽에게 붙잡혀 살해되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몽은 자신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거짓 소문을 내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관우에게 불만이 많던 미방과 사인을 설득해 귀순시켰으며 관우의 출병에 맞춰서 단숨에 형주 남부를 점령했습니다. 관우의 실패 원인을 오나라의 배신과 관우의 오만함에서 찾지만 그보다는 외교적인 고립무원 그리고 지나친 성급함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관우가 번성을 공략할 때 초반에는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이 과정에서 맹장우금을 사로잡았고 투항을 거부하던 방덕을 죽입니다. 관우는 이때 방덕을 죽이면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마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방덕의 사망으로부터 약 44년이 지난 후 방덕의 아들 방해는 종해와 등해를 따라 촉한 정벌에 동참합니다. 처음에 성도에 입성했던 위군은 허가없이 촉의 백성들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강유가 종해를 설득해서 종해를 수장으로 촉한 부흥을 위한 모반을 제안하고 종해가 이를 수락합니다. 이 소식이 새어나가자 종해와 강유는 위장들에 의해 모두 주살되었으며 수장을 잃은 위군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결국 성도는 성난 위군들에 의해서 피바다가 됩니다. 성도 대학살이라 불리는 이 사태로 수많은 촉의 백성들은 통제 불능의 위군 폭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심지어 유선의 장남 및 촉의 최고 장군인 장익마저 살해됐으니 그 참상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덕의 아들인 방해는 이 과정에서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그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관우 일가를 모두 수색했습니다. 촉한 지역을 샅샅이 뒤져서 관우의 손자인 관이를 포함한 관우의 후손들을 모두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방덕에 대한 복수의 일환으로 이들을 모조리 도륙해버립니다. 사실 관우와 방덕은 서로 증오했었던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관우는 경의 형 방류는 한중에 있고 얘 죽은 마초도 촉을 섬기고 있어. 내 경을 장수로 삼으려 생각했는데 어찌 빨리 항복하지 않았소. 이라고 말하며 방덕을 높이 사면서 투항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방덕이 관우에게 사로잡혔던 바로 그때 방덕은 투항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관우는 결국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선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방해는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갈았고 촉한 정벌전에 동참했습니다. 촉한 멸망 이후 눈에 불을 켜고 관우 일가를 찾아내 마침내 복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버지 방덕에 버금갔다던 방해의 용렬함에 대한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해 덕분에 관우의 가계는 멸문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 관우의 67대 손 한 사람이 나타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족보 검증을 통해 후손임을 정식으로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관씨랑 관씨는 모조리 잡아 죽이는 방해의 대학살극 와중에 관평의 후손들 중 일부가 천신만고 끝에 촉을 도망나와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밝혀진 현대 중국의 관우의 후손들은 모두 관평의 후손이라고 합니다.